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챕터 2의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챕터 2가 모집단과 표본 추출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오늘은 표본의 분포를 갖다가 우리 공부해 볼 겁니다. 표본의 분포,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표준화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분포라는 거 있고, T분포, 그 다음에 카이제곱 분포, 그 다음에 F분포,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분포,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자, 사례 하나, 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A는 영어를 80점 받고 또 B는 수학을 60점 받았어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공부 잘하나를 갖다가 확인해 본다라면 어떨까요? 자, 일단 80점, 60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 80점을 맞은 A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영어 과목은 평균이 90점이고 수학 과목은 평균이 50점이라면 그럼 B가 더 수학을 더 잘한 거잖아요. 평균보다 훨씬 더 잘 맞았으니까. 그렇죠? 자, 사례 이제 두 번째 거에서 보면은 A반은 반평균이 70점이에요. 근데 B반도 70점이에요. 반평균은. 근데 A반의 분포는 65점에서 75점 사이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막 몰려서 있는 거고요. 근데 B반은 달라요.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막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가 더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 수업 들어도 성적에서도 보면은 60점 미만은 다 F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야 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A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지생은 없네요. B반 같은 경우에는 낙지생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본다라면 실제로 어떤 게 더 잘했나 못했나를 갖다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분포를 모르고는 이걸 잘했나 못했나 혹은 어떤 게 나은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포를 먼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포입니다. 요거는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우리가 많이 보죠.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은 당연히 요거는 평균이 될 겁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하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 대칭되는 분포죠. 자, 요 정규 분포를 가지고서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성적을 가지고서도 보면 쭉 이렇게 있을 때 수학 점수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영어 점수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면, 자, 요거를 갖다가 놓고서 어떤 게 더 잘했느냐 비교가 불가능하죠. 자, 요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규 분포만으로는 일단은 됐어요. 이제 그런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죠. 자, 요럴 때는 우리가 표준화라는 걸 합니다. 표준화라는 거는 뭐냐면 정기 분포만을 가지고도 확인을 가능하지만 방금과 같이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거 서로 비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균을 0으로 놓고 표준 편차는 1, 그러니까 분산을 1로 만들어 놓고 평균은 0으로 놓는 그런 분포입니다. 자, 그런 분포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여기서 요런 공식은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각 측정치고요. 요거는 x는,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평균입니다. 평균을 측정치에서 빼서 그거를 갖다가 표준 오차로 나눠주는 거, 그렇게 해서 분포를 갖다가 새로 잡은 거, 자, 그게 z 분포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T분포랑 한번 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T분포 요거거든요. 자, 우리 Z분포랑 비교를 해서 뭐가 달라졌죠? 한번 달라진 게 한번 있나, 한번 있나 한번 보세요. 자, 뭐 이름이니까 이거 뭐 T 앞에 있는 거 빼고 딱 달라진 거 보면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자, S가 아까 시그마였었는데 여기서는 S로 바뀌었거든요. 자, 우리 시그마 뭐였었죠? 시그마는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 근데 그냥 표준 편차가 아니고 모집단에 해당하는 모수죠.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 근데 요 S는 뭐예요?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되죠. 그 Z 분포와 요 T분포가 다른 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도라는 게 있어요. 자유도. 그래서 n-1 뒤에 자유도에 해당하는 거를 또 배워보게 될 텐데, 자, 일단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T분포와 Z분포, 아까 보시면은 식에서 차이가 시그마냐 S냐,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다 표준 편차인데 이제 자유도 가지고 관계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고 계시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검은색 그래프 있죠? 요거는 Z분포예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죠. 자, 근데 아래에 있는 요 N 숫자가 자, 5개였을 때는 보니까는 빨간색 그래프예요. 여기서 요만큼의 차이가 났네요. 근데 이걸 n의 숫자를 한번 늘려봤습니다. 표본 숫자를 15개로 한번 늘려봤어요. 15개로 한번 늘려보니까 초록색이죠? 자, 정규 분포와 차이가 요만큼 났네요. 조금 줄었어요. 표본 숫자가 늘어나니까. 자, 이제 초록색 해당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파란색에 해당하는 그래프 n을 25개로 늘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개로 늘리니까 이게 요만큼 더 줄었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 점점 표본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점점 그래프는 Z분포에 있는 그래프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서. 자, 그래서 우리 기초 통계학에서는 기본 이렇게 놓는 기준을 Z분포와 T분포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한 30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서 하면은 Z분포에 근접하게 된다. 그래서 30개 이상을 갖다가 표본이 많은 개수로 우리가 중심을 잡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고급 통계에 올라가 보면 이제 30이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초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30을 기준으로 간다. 그리고 T분포와 Z분포는 T분포에서 표본의 숫자가 늘어나면 T분포는 Z분포로 수렴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카이제곱 분포. 이름이 조금 어렵죠? 자, 카이제곱. 자, 이 카이제곱 분포는요. 이게 정규 분포에서 도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Z분포의 제곱에 대한 분포예요. 자, 요걸 제곱이니까 당연히 항상 0보다 큽니다. 제곱이 됐으니까는요.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에서도 보면 1사분면에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이렇게 x1, 2, 3 이렇게 있잖아요. x1, x2, x3 이렇게 요게 표준 정규 분포면서 이게 독립이라면은요. 요거는 이렇게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해서 계속 xn의 제곱 이런 새로운 확률 변수를 갖다 구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분포가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도를 갖다 보면은 여기서 그래프를 갖다 이렇게 그려놨죠. 자유도가 하나였을 때는 이렇게 X축에 Y축에 쫙 붙어서 X축으로 붙어서 가는 게 되는데, 자, 이게 자유도가 한 20 정도로 가면은 점점 바깥으로 나가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정규분포에 수렴을 하겠죠. 자,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 거, 이게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F분포예요. 자, F분포는 우리가 카이제곱 분포와 같이 요것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분산에 관한 추론입니다. 그래서 F 해놓고서 써놓기는 V1, V2 그러니까 분산에 해당하는 베리언스죠. 그거에 이제 약자를 써가지고서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분산이 같은 모집단에서 XN, YM만큼 표본을 갖다 구한 다음에 요거의 각각의 분산을 V1, V2라고 했을 때 여기서 F 값은 어떻게 되냐면 V2분의 V1 이렇게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해당하는 그래프를 갖다 우리가 그려보면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V1, V2에 해당하는 자유도가 1, 2로 나왔을 때는 아까 봤던 그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카이제곱과 같이 이렇게 벽으로 붙어가는 축으로 붙어가는 게 나오는데 자유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가운데로 퍼져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이 서로 대칭이 되는 그런 분포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분포예요. P분포. 이제 비율에 해당하는 분포죠. 자, 요 비율에 해당하는 P hat, 요거는요, 어떤 모비율을 갖다 추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주로 이건 어떤 때 많이 이용하냐 보면은, 성공할까, 실패할까, 혹은 우리 태어날 아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구매를 할까 말까, 이렇게 서로 이제 상반되는 사건, 자, 이런 분포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표본 비율의 분포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본 이 비율에 대한 특성을 갖다 보면은 표본에서 표본 n개를 추출합니다. 모집단에서. 그랬을 때 표본 비율은 p hat, 표본 평균은 mu p hat, 이렇게 표준 편차는 시그마의 p hat 이렇게 했다라면 여기서 요거는
정규 분포를 갖다가 구성하려면은 자, 이렇게 NP-hat이 5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해당하는 그 확률이 0.05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표본 비율의 분포는 정규 분포이며 좌우 대칭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조금 여러분들 그 갑자기 나와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뒤에 이제 쭉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표본의 분포, 이런 분포가 있으면 이런 분포가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그냥 익혀나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너무 갑자기 나왔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통계학을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일단은 막 빨리 넘기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학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